나름 열심히 아끼고 직장 생활도 했지만 현재 혼자만의 수입으로는 중도금 대출과 마지막 잔금 납부가 막막하기만 합니다. 중도금 대출 이자만 해도 월급과 비슷할 정도라서요. 자, 우선은 저축은 0원이고요. 지출이 이제 한 190 정도 쓰시는데 대출 이자가 500. 부채가 부모님께 한 5억 정도 있으시잖아요. 저거 5억 정도를 빌려가지고 주식을 이제 사신 거고. 그리고 주식 담보 대출이 또 그 있어요. 주식을 또 담보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 돈으로 또 주식을 사신 거고. 아. 완전 풀의 풀 레버리지. 안녕하세요. 저는 어렸을 적에 소풍을 가면 500원에 음료수 먹는 게 아까워서 목이 말라도 참는 그러면서 저금을 하던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돈 벌려면 공부를 했어야 됐는데 그게 제 맘같이 안 돼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공부 안 하고 돈 벌 수 있을까라는 생각하다가 중국 펀드 손대가지고 큰 손해를 아마 글로벌 봤었다. 금융위기고 직전이었겠죠. 그러니까. 엄청 유행했죠. 브릭스 그때 뭐 어마어마했었죠. 근데 그때 마이너스 막 몇십 프로였던 것 같은데. 네. 현재는 결혼 7년 차로 미취학 자녀가 이제 셋이나 있고 아내는 이제 현재 육아휴직 중인데 제가 외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20대 초반부터 모아둔 돈을 주식으로 인해서 60% 날리고 결혼 당시에 종잣돈도 또래들에 비해서 많이 못 모아서 상가주택에서 전세로 시작했는데 집값과 물가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이제 불안감이 좀 느껴져가지고 작년에 청약을 덜컥 했습니다. 운이 좋게도 주식이 올라가지고 계약금 정도는 준비할 수 있었고요. 당시 분양가 한 23억 정도였는데 우선 계약금 납부하고 중도금 대출을 신청해서 중도금 대출로 이자 납부 중입니다. 이 이자는 후불제가 아니라 따박따박 내시는 그런 형태더라고요. 나름 열심히 아끼고 직장 생활도 했지만 현재 혼자만의 수입으로는 중도금 대출과 마지막 잔금 납부가 막막하기만 합니다. 새 정부의 대출 규제로 전세입자 구하기도 어렵고 저의 수입은 그대로인데 중도금 대출 이자만 해도 월급과 비슷할 정도라서요. 제가 기대는 건 주식에 투자한 돈이 올라가지고 그걸로 어떻게든지 해보겠다. 잔금도 내야 되니까. 청약한 단지에 실거주 의무가 없는 것 정도입니다. 분양받은 집이 재산이나 소득에 비해서 과하다는 건 알지만 포기하기도 힘들고요. 앞으로 아이들이 커가면서 소비는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제 소득 수준도 변할 것 같지 않은데 2년 뒤쯤에는 직장에 복귀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아이가 셋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분이 복귀를 해도 누군가 또 육아를 해줘야 되는데 그 육아를 뭐 예를 들어 남의 손에 뭐 키운다. 그럼 또 돈이 다 돈이 들어가서 사실상 아내분이 복직을 한다고 해도 이게 쉽진 않단 말이죠. 하루하루 잠들면 악몽을 꾸는 압박감에 힘들기도 하지만 제 능력을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서라도 아이들을 위해서 경제적인 울타리를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자, 전세로 한 6억 정도의 지금 대출 없이 살고 계시는데 그나마 다행이죠. 그리고 이제 분양가가 한 26년 이제 말에 입주하는 그러니까 내년 말쯤 입주하는데 23억 정도 계약금 4억 5천에 중도금 대출이 이제 11억 3천 차는 이제 어머니 차 빌려 쓰고 있는데 돈을 못 모으는 이유는 대출이자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게 월 250이면 사실상 지금 주거비랑 뭐 애들 키우는 거 필수 소비만 해도 그것만으로도 못 모아요. 남을 수가 남으면 이제 박수 칠 일이죠. 와, 애 셋을 키우면서 5인 가족이니까 5인 가족이 뭐 먹는 것만 해도 뭐 아무리 아껴 써도 한 80, 100은 쓰지 않을까 싶은데 애들 또 옷 사입히는 것도 이제 쑥쑥 자라면은 올해 사입힌 거 내년은 못 입히고 그러니까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제 이자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그 상황인 거죠. 자, 중도금 대출도 계속 더 늘어날 것이고 자, 포기할 수 없는 소비는 없다라고 해주셨는데 우선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를 한번 얘기를 해보면 사실 한 20억대 아파트가 뭐 청약에 당첨된 건 좋은 일인데 아마 이제 청약 당첨되셨다면 기본적으로 뭐 시세 차익도 있을 것 같고요. 소위 말하는 뭐 로또 청약 뭐 이런 것들이 되신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포기하기도 애매하신 걸 거고. 근데 사실 끌고 갈 수 있으면 끌고 가는 게 맞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웬만하면 끌고 갈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대출이 11억인데 월급이 250이다. 앞으로 처음에 이제 계약금 40% 내셨고 잔금도 40% 내야 되고 중도금도 이제 6차로 진행이 되는데 마지막 차수는 중도금 대출이 안 된대요. 그 마지막 차수가 내년 한 초중반 정도에 2억 초반대 정도를 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2억 앞으로 잔금 한 4억 5천 합쳐가지고 한 6억 5천 현금이 필요한 상황. 6억 5천. 그러면 지금 있는 전세집 다 빼가지고 넣어도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정말 뭐 보증금 1,000에 얼마짜리 이런 데로 이제 가야 되는 상황이네요.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이제 뭐 재산이나 이런 거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우선은 저축은 0원이고요. 지출이 이제 한 190 정도 쓰시는데 대출이자가 500. 중도금 대출이자가 한 200, 30 정도 되고 이거 이제 또 4차 중도금 들어가면 네. 더 나올 거고 네. 부모님께 돈을 빌려가지고 그것도 한 150 정도 내고 계시고 뭐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많이 그러면은 유지가 안 되잖아요. 이거는 그쵸. 뭐 유지가 불가능한 거고 이제 마이너스로 이제 가고 있는 건데. 계속적으로 네. 근데 이게 참 애매한 게 어쨌든 저게 시세 차익은 꽤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꽤 있을 테니 들고 가는 게 맞긴 맞거든요. 그러면 들고 갔을 때 시세 차익을 네. 또 거두려면 네. 이게 차익 낸 거에 대해서 1년, 2년에 팔던 양도세도 문제잖아요. 네. 최소한 소유권 이전 후에 2년은 또 버텨야 되고. 맞아요. 양도세도 고려하면은 네. 지금 뭐 예를 들어 시세 차익이 뭐 5억만 나도 네. 억 단위 이상의 양도세를 또 그러니까요. 내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뭐 그 전에 2년 전에 판다? 그러면 뭐 거의 뭐 의미 60%씩만 없죠. 내버리니까 큰 의미가 없기는 하지만 어떻게 버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봤는데 지금 이미 지금 500만 원에 적자가 뭐 나고 있는 상태다. 식비 80에 유류비 20. 근데 뭐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이걸 막 아껴도 뭐 지금 사실 없어요, 의미는 없어요. 없는 네. 상태인데. 근데 이 자칫 이런 때 중요한 게 뭐냐면 네. 빚이 이렇게 많고 막 뭐가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야 빚이 1억이나 1억 50이나 해가지고 그냥 써버리는 경우 있거든요. 네네네. 그럼 큰일 납니다. 일단은 지금 이렇게 소비 적게 쓰시는 거에서 최대한 타이트하게 유지는 하셔야 되고. 그렇죠. 그건 뭐 당연한 거고. 예, 당연한 건데 여기서 허리띠 풀어버리시면 안 된다라는 거. 자, 보겠습니다. 자산은 12억 정도인데 주식이 12억이 있는 거예요. 네, 주식 12억에 이제 보증금 한 6억 정도. 그러면 주식 투자를 좀 잘하신 거 아니에요? 잘 하신 건 줄 알았더니 저 네. 주식 밑에 보면 이제 부채가 부모님께 한 5억 정도 있으시잖아요. 네네. 저거 5억 정도를 빌려가지고 주식을 이제 사신 거고. 그리고 주식 담보 대출이 또 그 있어요. 주식을 또 담보대출을 받아가지고 그 돈으로 또 주식을 사신 거고. 아. 이제 완전 풀의 풀 레버리지의 레버리지. 레버리지의 레버리지인데 그거를 주식의 레버리지를 태우셨네. 네. 와, 그렇게 해가지고 갖고 있다가 이게 수익이 어느 정도 나서 그나마 계약금도 여기서 어느 정도 충당을 하셨었던 거고. 그러니까 이게 성공만 하면 저 주식이 만약에 막 2배가 올라버려. 그러니까 저게 막 갑자기 원전 막 이런 걸로 해가지고 쫙 올라버리면 대출 갚고 부모님 갚고 뭐 어떻게 아유, 그죠. 처리하겠다. 네. 변수가 너무 많죠 지금. 한 번 삐끗하면 이게 해결이 안 되고. 해결이 안 되는 건데 문제는 저 주식담보대출이라는 게 이제 네.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렇죠. 반대 매매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한번 네. 통화를 해가지고 여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뚜꿈스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그 우선은 그 청약이라는 게 사실 되게 쉽지 않은데 당첨이 되셔가지고 축하드리고 이게 어찌 보면 이제 행복한 고민일 수 있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은 요즘에 막 그 로또 청약 얘기 많이 나오는데 그런 얘기도 있어요. 이게 당첨되자마자 바로 막 팔아버린다. 그러면 뭐 양도세 70% 내도 번 거 아니냐, 30% 번 거 아니냐, 뭐 이러면서 이제 하지만 막상 또 이제 되면 어떻게든 버텨가지고 세금도 줄이고 뭐 할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인데 그 지금 뚜꿈스님 요 상황 보니까 부모님이 대출 개념을 한 5억을 빌려주신 게 있는 거예요. 예, 예. 부모님이 혹시 좀 그러면 여유 자금이 좀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 제가 좀 부탁을 드렸었죠. 어머니 같은 경우는 집 담보로 해서 대출을 해주셨고, 네. 저희 강인 장모님도 마찬가지로 집 담보 이렇게 대출을 해주셔가지고, 네. 그걸 빌려가지고 제가 주식을 이거 그러면 하고 있었죠. 삐끗하시면은 새 집이 지금 위험해질 수 있네요. 혹시 주식 투자를 그러면 지금 대출이 어쨌든 간에 11억 정도니까 본인 돈이 한 1억 정도 들어가 있는 거라고 보면 될까요? 주식에 12억이니까? 근데 오늘 제가 네. 보니까 그동안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보진 않았는데, 네. 오늘 보니까 딱 이제 제 돈도 없어졌더라고요. 그러면 오히려 빠졌다? 예, 11억이 됐더라고요. 이게 투자를 뭐 혹시 뭐 우량주 위주로 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뭐 이것도 막 공격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개별 종목으로 하고 있어요. 혹시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혹시 뭐 이유가 있으실까요? 제가 주식을 그래도 한 중학생 때부터 했었는데 네. 미국장 같이 그렇게 우량주 위주로 돌아가는 게 아닌 걸 제가 좀 느껴서 네. 그 이후부터는 뭐 테마라든지 뭐 그런 걸 쫓아서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좀 성과가 있었어요. 그동안 그래도 한 10몇 년 이상 투자하신 건데. 사실 그 자산은 다 주식으로 번 거죠. 제가 월급이 250 안팎인데 네. 그걸로 그렇게 모으기는 어렵잖아요. 그 주식으로 그러면 성공하셨던 거네 그동안. 대담하긴 했는데 네. 운이 좋게 그렇게 됐죠.
그러면 예를 들어 뭐 한 1억 정도 원금 가지고 지금 한 5, 6억 만드셨던 거예요? 아니 한 5천 정도를. 5천으로 5, 6억을 만드신 거예요? 예. 그러면은 주식에 충분히 어떤 그런 뭐랄까 실력도 있고 성과도 있으신 건데 굳이 이렇게 막 레버리지를 막 10억을 써가지고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근데 욕심이죠, 사실은. 근데 지금 주식도 레버리지, 어찌 보면 지금 분양도 90%짜리 레버리지를 쓰는 거거든요. 저게 대출 90%짜리로. 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레버리지가 내가 감수할 수 없는 수준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계속 이렇게 하실 거예요? 당장은 주식이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서 네. 좀 관망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고, 좀 오르면 이제 정리를 해서 좀 급한 뭐 부모님 돈이라도 좀 미리 그럴 네. 생각은 하고 있어요. 지금 어쨌든 내년 말 경쯤 해가지고 어쨌든 잔금이랑 뭐 이런 건 다 이제 예정돼 있는 데드라인은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네. 물론 이제 그거를 뭐 어떻게든 뭐 전세를 뭐 끼든 해가지고 일부 또 잠깐 막을 수는 있겠지만 저는 이제 제일 걱정인 거는 집 레버리지, 주식 레버리지 둘 중에 하나만 써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이게 둘 다 쓰기엔 좀 너무 센 거 아닌가요? 다 물려 있어가지고. 맞아요. 근데 제가 원체 좀 공격적으로 이렇게 투자하는 성향도 있고. 물론 이게 성공하면 성공하면 좋죠. 저도 레버리지를 엄청 세게 써본 사람이라서 저도 무슨 마음인지는 알거든요. 이게 돈이 될 것 같은 게 길이 보일 때 한번 써야 될 때도 그쵸, 있는데 과감하게 그럴 땐. 이 아내분은 이 상황을 다 아시죠? 예, 처음에 결혼 이제 해서 네. 제가 많이 설득을 했죠. 주식 하는데 돈을 좀 쓰고 싶다 그랬는데 처음에 많이 반대를 했는데 또- 제가 몰래 하다가 조금 수익이 나서 그때 고백을 했거든요. 무릎 꿇고 고백을 했는데 이제 그러니까 실적을 보여주면서 네, 한 2억 벌었다 미안하다는데 그랬더니 그 이후부터는 뭐 별 말을 안 해서 괜찮다. 근데 5천으로 5억을 만든 거면 그래, 이게 되게 그건- 그런 게 있어요. 이제 공격적으로 해야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그렇지. 안 공격적으로 그러면 하지 않으면 그렇게 네. 뭐 10배씩 나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주식담보는 어쨌든 간에 뭐 한 50% 정도 잡혀 있는 거니까 뭐 당장 반대매매 뭐 이런 건 안 나가더라도 부모님 쪽에서는 급하게 돈을 이렇게 쓰셔야 될 상황은 아닌 건가요? 당장은 그래요. 제가 이자는 계속 드리고 딱히 기한이 정해진 건 아니어서 혹시 저 주식 담보를 잡은 저 투자금 한 6억 정도만 팔고 주식을 6억만 굴리시면 안 될까요? 그것도 싫으세요? 왜냐면 주식 6억에다가 전세 보증금 6억이면 어쨌든 지금 부동산 레버리지는 해결할 수 있잖아요. 입주까지 어떻게든 해결할 수는 있잖아요. 이래나 저래나. 네, 그것도 옵션 중에 하나고 네. 제가 고려하고 있는데 당장은 좀 내려온 상황이라서 그 지금 뭐 개별 종목 투자하시는 게 이 시기적으로 빠진 거예요? 어때요? 뭐 판단하시기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보유를 하고 계신 거겠죠? 네네 아직 재료가 충분히 있고 있어요? 예, 아직 시기도 충분히 좀 남아 있고 해서요. 그러니까 지금 주식을 팔기엔 되게 아까운 시장이긴 해요. 시장 가장 흔드는 기간이라고 제가 지금 네. 생각하고 있어서 아니 뭐 다 좋습니다. 전 다 좋은데 레버리지를 쓰는 것 자체를 제가 말리는 건 아닌데 레버리지를 쓰다가 보면 가장 최악의 상황이 뭐냐면 야 이거 지금 좀만 더 버티면 올라가는데라는 그 직전까지 몰려가지고 거기서 올라가는 걸 아는데도 던지는 그게 얼마나 속상해. 강제 청산이 되는 상황이 사실 레버리지의 가장 큰 무서운 점이거든요. 네네 집도 뭐 22년, 23년에 뭐 제일 빠질 때도 그냥 버텼던 사람들은 다시 회복하는데 또 못 버티고 던지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지금 당장에 그 네. 중도금도 3차, 4차, 5차, 6차 이렇게 남았는데 마지막 또 중도금 한 2억 정도는 현금이 필요하신 거죠. 예 중도금 6차는 2억 좀 넘게 필요하고 잔금은 한 또 4억 5천 정도. 그러면 그 6차 내는 시점이 대략 언제쯤이에요? 아니 거기 내년 한 내년이겠지만 3월이나 5월쯤 되지 3월, 않을까.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 어쨌든 지금 월 거의 500씩 지금 적자가 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1년에 6천. 그러면 주식으로 10% 벌어야 거의 뭐 본전일 것 같은데 매년 10%씩 벌어야 뭐 본전이고 그럼 잔금은 뭘로 내냐 뭐 이런 것들까지 고려하면 뭐 전세로 뭐 어떻게 실거주 의무 없다고 하셨으니까 뭐 전세로 어떻게 잠깐은 뭐 할 수 있겠지만 굳이 이렇게까지 세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한 반 정도 줄여도 될 것 같은데 뭐 저는 집을 포기하라는 얘기까지는 안 하고 싶어요. 왜냐면 그건 뭐 확정적인 수익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네. 주식에서 만약에 삐끗해버리면 집도 날아가고 다 날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집으로 충분히 이번에 한번 벌 수 있으면 사실 돈을 뭐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뭘로
아무거나 확실하게. 벌면 되는 건데 그렇죠. 확실하게 벌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굳이 여기서 이렇게까지 고생을 예, 그렇죠. 자초할 필요가 있을까? 또 집은 스케줄이 딱딱 나와 있는 거잖아요. 내년 초까지는 3월 정도엔 뭐 2억 얼마가 필요하고 내년 말에는 4억 얼마가 필요하고 그럼 그거 계획부터 일단 세워야 되는데 주식 정리가 아쉬우시다면 일단 지금 전세금이라도 빼서 유동성을 확보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만기 언제예요? 전세 만기가? 내년 2월이요. 다행히 내년 2월이면 빨리 월세로 전환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보증금 낮춰가지고. 월세. 그러니까 만약 이렇게 그것도 생각을 하고 아니 이렇게 레버리지 쓸 거면은 뭐 보증금 1000에 70짜리 뭐 이런 거 그렇죠, 완전 그렇죠. 정말 완전 썩음썩음한 빌라 같은데 가가지고 그럴 수밖에 없죠. 대출 이자라도 지금 줄여놔야 줄이고.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뭐 레버리지 쓰시는 거는 뭐 제가 뭐 실력이 있고 하시면 괜찮다고 봅니다. 뭐 아주 극단적으로 보면은. 근데 지금 유지비가 안 나오잖아요. 도저히 이자라도 줄여놔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이자를 줄여야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 수 있는데 네. 네, 저 이자가 그래서- 은근히 압박감이 있으실 텐데. 그럼요. 은근히가 아니라 좀 크고 아, 뭐 지금 뭐 그 부모님 집에 들어가서 살아라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유지비 자체를 줄이지 않으면 결국에는 이게 아랫돌 빼서 윗돌 막는 건가요? 뭐 그런 것처럼 지금 대출 이자도 주식 팔아서 내시는 거잖아요. 예, 맞아요. 그러면 이러다가 한 번 삐끗하면 진짜 다 무너지는 건데. 네. 그 부모님 댁으로 들어가실 수도 있어요 혹시? 저희 어머니가 극구 반대하십니다. 그러면 혹시 저기 처가 쪽은 안 될까요? 처가는 제주도입니다. 그래요. 야 이거 그러면은 배수진이 혹시 확실하다. 혹시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결국에 내 주식 실력을 믿고 이 주식이 내년쯤 잔금 치르기 전쯤에는 뭐 최소 30%에서 한 50% 이상 올라갈 것이다. 뭐 2배도 갈 것이다. 그걸로 다 해결한다. 그거는 제 그냥 바람일 뿐이죠. 근데 627 대책 나오기 전에는 사실 전세로 해서 준비 네.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그 당시에도 이제 계속 물가는 오르는 상황이었고 실물 자산도 계속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해서 충분히 전세도 오를 거다라는 생각이 이제 그런 계산을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새 정부가 출범하고 대책이 그렇게 좀 갑작스레 좀 강하게 나올 줄은 몰랐죠. 그거랑 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어차피 레버리지가 감수할 수 없는 레버리지이기 때문에 아니, 저는 집은 문제가 안 된다고 봐요. 집을 팔으라는 얘기는 아닌데 주식을 이렇게까지 강하게 레버리지를 쓰고 계시는 게 너무 세다는 거죠. 너무 세요. 예. 그러니까 집은 어차피 확정적인 이득이 나는 거니까 뭐 저는 레버리지 써도 상관없다고 봅니다. 뭐 전 집을 뭐 저축은행에서 이자 12%짜리 빌려서 하셔도 전 괜찮다고 봐요. 이제 안 빌려주니까 문제인 거고. 아니 뭐 어떻게든 그건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다고 봐요. 왜냐면 확정 수익이니까. 네. 그리고 저거는 뭐 2, 3년만 버티고 팔면 뭐 세금 그쵸. 떼고도 남는 돈이 뭐 명확하니까요. 네. 근데 이제 변동성이 워낙 큰 주식 쪽에다가 또 주식 담보 대출까지 쓰셨으니까 저거는 이제 잘못하면 레버리 청산당하는 거잖아요. 청산당하고 나면은 이제 방법이 없어지니까 네. 이게 뭐 약간 인생이 또 게임도 아니고 뭐 다시 뭐 스타트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주식을 주식 담보 대출까지 쓰셔야 되냐 이거죠. 부모님 돈이야 어쨌든 뭐 나중에라도 갚으라고 하시면 좀 시간을 벌 수 있지만 그쵸. 주식 뭐 담보 집 대출은 팔고 그런 게 갚고.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두 달 정도 보고 네. 지금이 어차피 바닥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여기서 더 내려갈 일도 사실 별로 없을 것 같고 더 내려가면 제가 가이드로 삼는 지점이 있어서 네. 거기서 제가 제 원칙대로 해서 이제 매도를 할 건데 네. 그 수준까지 내려가지 않는 이상은 일단 관망하고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오면은 여기서 한 10%, 한 15% 올라오면 이제 정리를 하고 네. 이자 부담을 좀 줄일 생각이에요. 이자 부담뿐만 아니라 그 혹시 아내분은 뭐 다시 복직을 하게 되면 좀 소득이 많이 높으신가요? 아니면 뭐 비슷하신가요? 어떠세요? 비슷해요. 공무원이라서. 그러면은 아이가 셋이잖아요. 예. 생활비도 앞으로 더 많이 들 텐데 사실 지금 투자한 게 판을 되게 키워놓으셔서 그렇지 순자산으로 치면은 뭐 엄청나게 많은 거라고 말하기도 어렵거든요. 빚을 다 정리하시면 그러면은 지금 이대로 갈 수는 없는데 없어요. 예, 일단 이대로 뭐 갈 수는 없어요. 그래도 다 둘 다 쥐고 가고 싶다 당분간 일단 정리할 수 있는 게 집밖에 없으니까 전셋집. 그 이사 가실 생각은 있으세요? 집을 빨리 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차라리. 예, 왜냐면 굳이 지금 전세 보증금 6억에 깔고 앉아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저거 너무 아까운데. 네. 혹시 뭐 동네를 좀 많이 뭐 좀 외곽으로 간다든지 뭐 해가지고 월세를 뭐 한 100만 원 뭐 이 정도 이내로 좀 막을 수 있다면 어쨌든 그래도 뭐 한 2, 300만 원의 여유 금액이 좀 생길 것 같거든요. 네. 네. 그 중도금 내야 될 돈도 그거를 저걸로 바로 하시죠. 생각할 수도 굳이 있고. 뭐 전세 네. 보증금 저 집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그럼 내년 2월쯤에 이제 만기가 됐을 때 아, 월세로 그게 가는 게- 아니고 요즘에는 전세가 그래도 좀 올라가는 추세다 보니까 네. 웬만한 동네들은 집을 뺀다 그러면 주인들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예 빨리 나가는 게 왜냐면 지금 월 500씩 적자가 나고 있잖아요. 그 보증금 네. 올릴 기회도 되고 집주인한테는 그러니까 한 2, 3년 정도 어찌 보면 우리가 금전적으로 아주 힘든 상황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2, 3년은 어쩔 수 없이 좀 고생을 하는 거죠. 집이라는 주거비를 좀 낮춰야 되니까 전세 보증금 6억짜리 집이면 꽤 그래도 살기 나쁘지 않은 아파트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 뭐 많이 낮추셔야죠. 뭐 눈높이를. 예. 그래서 정말 뭐 그냥 살 수만 있다 그래. 정도의 어떤 작은 낡은 빌라 정도에 가서 한 2, 3년만 고생하면 잠깐 사는 거다 생각하면 어, 어차피 난 20억짜리 집이 있는 거잖아요. 뭐 20억짜리도 있고 뭐 시세 차익 이런 것들 다 고려하고 또 이제 주식까지도 올라간다고 하면 2, 3년 있으면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생각하면 한번 해볼 만도 한 거죠. 네, 그렇네요. 근데 이제 저 전셋집은 사실 우리 부부한테 센 집이죠. 사실 뭐 두 분이서 버신다고 해도 맞벌이 해도 뭐 전세 보증금이 6억이면 순자산이 거의 만만한 집은 아니에요. 만만한 집은 아니라서 어차피 여기가 조금 과하다 우리한테는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왕 이번에 이렇게 된 거 확실히 낮춰가지고 가자 그렇게 마음 먹는 게 어떨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일단 그게 급한 불이고 그 다음에 전세 세입자를 드리고 뭐하고 하더라도 나머지는 대출로 충당을 해야 되잖아요. 네. 네, 대출로 충당을 했을 때 원리금 상환액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게 대출이 나오는지도 또 고려를 하셔야 돼요. 지금 뭐 DSR이나 이런 것들 따져가지고 DSR로는 뭐 답이 안 나옵니다. 되죠. 지금 답이 안 나오기 그러면 때문에 이제 어디에서 받을 것이냐. 잔금을 못 내실 확률이 지금 상당히 높아요. 왜냐면 지금 전세를 받으실 건데 물론 이제 전세를 끼고 후순위를 어떻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저거 잔금을 못 낼 것 같은데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잔금 낼 방법이 별로 안 보여요. 지금 아까 제가 그 유튜브를 봤는데 네. 제 자산이 6억 뭐 7천이나 네.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좀 더 있나요? 예, 11억 정도 되고 11억 어디예요? 지금 부모님 대출이 10억이 넘는데 주식담보랑? 그 계약금이 아, 계약금은 못 쓰는 돈이잖아요. 그건 뺐어요. 네, 그럼 그래서 뺀 중도금 대출도 저렇게 숫자만 표시하고 순자산에서 안 뺀 거고 그 지금 분양 아파트에 대한 중도금 대출 들어간 거, 계약금 들어간 거 뭐 이런 것들은 다 빼가지고 아니 어차피 지금 대출을 뭐 다 합쳐서 한 22억 정도 있으시니까 네. 대출이 22억이니 뭐 내 자산이 30억이 넘는지 아닌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그걸 떠나서요 지금 소득 대비 유지할 수 없는 수준의 대출이니까 이거는 어쨌든 정리할 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부모님도 여유가 좀 있으시다고 하면 뭐 저는 그때 좀 버텨볼까 했는데 잔금 낼 방법이 저는 지금 딱히 안 보여가지고요. 그러네요. 저 중도금 대출은 전세로 상환되면 끝이에요, 사실상. 그러면은 나머지 뭐 10몇 억을 뭘로 내냐 이거죠. 근데 그 지금 주담대 대출 갚아버리면 주식은 6억밖에 없으니 6억하고 전세 보증금 합치면 딱 어떻게 잔금은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 대출 5억이 남아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부모님이 여유가 있으시면 뭐 이제 안 받고 뭐 어떻게 뭐 기다려 줄게 하면 뭐 어떻게 월 천에 70짜리든 80짜리든 가서 살 수는 있겠죠. 한 2, 3년 정도 고생한다고 생각하고. 근데 부모님이 우리 돈도 갚아줘라 나도 힘들다 하시는 순간 이제 방법이 없어요. 주식이 올라가 주는 거 말고는 답이 지금 없는 거죠. 답은 주식이 오르기를 기도하는 근데 주식이 수밖에 그냥 무조건 오를까. 우리 애가 셋인데 지금. 올라도 10% 20% 정도 올라서는 안 되죠 또. 그러니까 여기 지금 댓글에 보면 이제 5천으로 5억을 만드셨다고 하니까 처음에는 하지 말라고 하다가 약간 조금 주식하는 거 괜찮은 것 같아까지는 왔어요. 차라리 주식을 하세요. 근데 지금 대출이랑 이런 걸 지금 10억을 땡겨서 지금 주식을 하고 있으니 야, 진짜 강심장이시네요. 너무 근데. 세다. 너무 센 게 아닐까. 지금 자금을 혹시 부모님께 더 빌리거나 이러실 수도 없는 상황인 거죠. 잔금 낼 때. 더 빌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더 하기에는 제가 아, 너무 죄송해서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이렇습니다. 현실적인 해결책은요. 우선 주식이랑 집이랑 다 해가지고 빨리 부자 되고 싶으신 마음이 크신 것 같은데 이미 그 확정 수익이라고 할 수 있는 청약 이걸로도 지금 충분히 레버리지 엄청나게 많이 써가지고 돈을 벌게 된 거잖아요. 2, 3년 지나면. 그리고 이 집은 어차피 우리가 여기서 실거주를 하거나 보유할 수 없어요. 없어요. 이거는 그냥 양도세 최저 세율 맞을 때 어떻게든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한 27년, 8년 요때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래나 저래나. 근데 혹시나 규제 지역이면 실거주 의무도 있잖아요. 2년. 뭐 없을 수도 있다고 아까 하셨던 것 같은데 뭐 만약 실거주 의무가 없어요. 네, 양도세도요? 아니요 뭐 아니 양도세를 맞더라도 그냥 그냥 2년 보유하고 그냥 정리하는 거죠. 네. 왜냐면 이건 어차피 우리 게 아니거든요. 어, 이건 어. 어차피 우리 게 아닙니다.
그렇게 정리하면은 뭐 순자산이 좀 남을 것 같아요. 그때 되면은 뭐 30억이든 뭐 얼마야 40억은 정리되겠죠. 그러면 세금 떼고 나면은 그때 현금이 한 못해도 한 5에서 10억은 떨어지지 않을까. 그럼 그걸 가지고 그때 가서 다시 주식을 열심히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지금 이렇게 주식도 하고 집도 하고 둘 다 하지 마시고 한 2, 3년 뒤에 주식 하신다고 해서 뭐 어디 날아가는 것도 아닌데. 이제 그때 돼서는 안 하고 싶어서요, 주식. 아니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그러지 마. 그러지 마시고, 지금 하지 마시고, 나중에 주식을 하세요. 지금 주식하시고, 지금 집도 하시면 방법이 없어요. 안 돼. 이러다가 애들은 어떻게 해요? 애들은 어떻게 해요? 다 빵 터지셨다. 그러니까 집으로 돈을 벌고 그 번 돈으로 주식을 나중에 하시든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이미 저는 뭐 지금 연봉이나 어떤 그 소득 수준 대비 충분히 지금 괜찮은 거거든요. 지금 청약도 됐지. 그렇죠. 순자산도 있잖아요. 지금 뭐 없지 않거든. 기회가 너무 좋은 기회들이 와가지고 이미 충분히 잘 왔거든요. 여기까지. 근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 외나무 다리를 건너면 안 되거든. 이제부터는 확실하게 돌다리만 건너셔야 되거든요. 애들도 셋이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너무 좀 물론 내 어떤 능력도 좀 자신도 있고 막 하시겠지만 굳이 그거를 25년에 다 쓰실 필요는 없잖아요. 그 실력을. 네. 조금 27년, 8년에 집 정리되고 그때 하셔도 되지 않을까? 핸드폰 떨어뜨셨나? 그때 하셔도 될 것 같고. 네, 맞는 말씀이고 제가 그렇다고 뭐 실력이 사실 좋은 것도 아니고요. 운으로 눈을 번 거라서. 아니 뭐 5천이 5억이 된 건 운은 아니죠. 그렇죠. 다만 이제 그때 어떤 그런 공격적인 투자를 하셔가지고 성공했기 때문에 또 지금 한 번 더 하시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단순히 계산해봐도 지금 연봉 대비 레버리지가 한 얼마야? 50배에서 한 80배 되는 것 같거든요. 대충? 그러니까 이거는 아시죠? 100배 레버리지는 그냥 이건 1% 빠지면 날아가는 거예요. 기업이면 바로 이거 회생이나 그러니까 파산 들어가요. 20배 레버리지도 5% 빠지면은 파산인데. 그러니까 지금만 50배에서 80배 레버리지시면 이거는 뭐 모르겠습니다. 뭐 미혼이고 뭐 나 혼자다 그러면 뭐 인생 한번 간다 할 수 있지만 안 되잖아요. 이거는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이 정도도 충분히 잘했다 지금까지. 그리고 한 싹 정리하시고 집 정리하고 27, 8년쯤에 다시 한번 하는 게 어떨까. 네. 이 집을 계속 끌고 가고 싶으신 마음이 혹시 있으신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아까 저 사연 보니까. 예, 맞아요. 안 됩니다. 그거는 절대 안 하시면 안 돼요? 그건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이 네. 집은 2년 그러니까 취득세 내시고 2년 있다가 정리하셔야죠. 이건 절대 불가능해요. 이건 불가능.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 네. 이게 뭐 10억만 대출을 받아도 얼마예요? 대출 원리금 상환액만. 그리고 종부세도 꽤 커요. 이런 집들은 종부세가 꽤 커가지고 뭐 재산세랑 이런 게 꽤 큽니다 이제. 그래서 이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거 정리하시고 그거 가지고 네. 한 10억대 집 하나 사서 뭐 실거주 하시는 건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나머지는 주식 잘하시니까 그걸로 주식을 굴리시는 게 어떨까. 충분히 이득을 봤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네. 좋을 것 같은데. 당장에 하실 일 집주인한테 얘기해가지고 이거 조금 빨리 이사 갈 수 있는 방법 뭐 이런 것들 알아보시고. 아내분도 지금 이렇게 대출 막 10억 넘게 있고 막 중도금 대출해서 한 20억 대출 있는 거 아시나요? 예, 다 알고 있어요. 아내분은 근데 괜찮대요? 어떻게 괜찮대요? 지금 생활이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 근데 걱정을 하는데 뭐 방법이 없으니까 제가 방법이 벌써 없으니까. 일을 다 벌려놨으니까 어떡하겠어요. 아니 일을 정리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씩 정리하면 되잖아요. 이제 정리를 해야. 주식을 그냥 팔아서 대출 갚으면 그만이잖아요, 사실. 네네. 그럼 되죠. 그래요. 주식담보대출 이자라도 아끼고. 아니 뭐 우리가 잘못된 거는 없어. 아니 지금 집도 있고 청약도 당첨됐고 그냥 주식 정리하면 그냥 사시면 돼요, 그냥. 네. 보증금 깔고 하자는 것도 6억이나 있고. 그럼 보증금으로 나중에 잔금 어떻게 내자라고 마음 먹고 그냥 열심히 사시면 돼요. 굳이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없거든요. 한번 깊게 한번 고민 한번 해보시죠. 네. 이 부분에 감사합니다. 대해서 꼭 나중에 좋은 소식을 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네. 주식도 감사합니다. 빨리 다시 올랐으면 네.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